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분 판정법, 이걸 가지고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에 급수가 하나 주어졌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이렇게 생긴 급수가 있어요. 이 급수를 이름을 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급수를 여기 분모의 승수 보이시죠? n의 p승이죠. n의 p승하고 되어 있을 때 분모가 이 급수를 p급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지금 p급수가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 p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p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p급수가 어떤 p의 값에 대해서 수렴하냐라는 문제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배웠던 적분 판정법을 가지고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적분 판정법 앞에 시간에서 배웠으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급수의 일반항을 만드는, 즉 n의 p승분의 1을 만드는 그런 함수 fx를 가지고 옵니다. fx는 당연히 n을 x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 fx는 x의 p승분의 1 이렇게 생긴 함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함수는 x의 값을 1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제한을 해주면 당연히 분모가 x의 값이 1 이상인 값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분모에 가 있어도 0이 되는 케이스는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불연속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이고요. 그리고 감소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x의 값이 커지면 분모가 값이 커지니까 전체는 작아진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급수의 일반항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f라는 함수는 n을 an으로 옮겨주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적분 판정법을 사용합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그렇게 되니까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이 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상적분은 이것은 수학 1에서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예제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시면은 그러면 이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값은 우리가 p가 1일 때와 p가 1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p가 1이다 그러면 x의 p승분의 1은 p가 1이니까 1승 그냥 x예요. 해서 x분의 1 이것의 이상적분이 되지요. 그렇죠?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을 적분해라 그러면 1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극한을 취해주면 됩니다. x분의 1은 원시함수가 로그 절대값 x죠. 근데 t는 무한대 쪽으로 보낼 거니까 변수가 1부터 무한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값은 필요 없죠. 원시함수가 로그 절대값 x인데, 즉 x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x인데 t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절대값은 필요 없어요. 로그 x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로그 x를 1부터 t까지 계산해서 t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t를 대입하면 로그 t, 1을 대입하면 로그 1인데 로그 1은 0이지요. 그렇다면 로그 t만 남았고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값도 같이 무한대로 가지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 지난 시간에도 그려봤는데 이렇게 생겼죠. 여기 1이고 자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주면 로그 t 무한대로 같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이 발산했어요. 그러면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발산 결론을 얻었습니다. p가 1이 아니면
이제 x의 p승분의 1 하는 것은 거듭 제곱으로 고치면 돼요. 그렇죠? x의 p승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p승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상적분 정의대로 1부터 t까지 x의 p승분의 1을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데 x의 p승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p승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x의 마이너스 p승을 적분하면 우리 공식 수학 1에서 배웠죠? 하나씩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x의 승수도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그렇죠? 그럼 1부터 t까지 대입해서 계산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주고 계산하면 되겠죠?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이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이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이 됐어요. t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 극한은 앞에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그렇죠? 예, 뒤에 있는 값은 1은 몇 승을 해도 1이죠.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 이 값을 빼준 값으로 된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안쪽으로 넣어서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p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극한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플러스 p 마이너스 1분의 1, 이것에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t의 몇 승하고 표현된 값이 지금 t가 무한대로 가주니까 결국은 무한대의 몇 승 하는 모양이 될 거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승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것에 0보다 큰 승수, 양수승, 그렇다면 무한대로 같이 갈 거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무한대로 가는 것에 음수승이 될 테니까 분모 쪽에 무한대로 가는 게 생기죠. 그렇다면 이게 음수승이 되면 결국 무한대의 음수승 0이 돼버리죠. 그렇죠? 예, 무한대의 양수승 분의 1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면 이것은 발산하게 됩니다.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것은 0으로 가져요. 그렇죠? 그럼 해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 하는 게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가는 것에 0보다 큰 값이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역시 무한대로 가고, 그렇죠? 예, 이 값이 0보다 작다면 그냥 거기다가 0을 곱한 거니까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남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수렴해요. 0보다 크면 발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p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p가 1보다 커야, 예, 그래야 수렴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상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p급수가 수렴하는 그런 경우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p급수 판정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이렇게 생긴 급수를 p급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p급수는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한다. 됐죠? 예, p가 1이거나 1보다 작거나 그러면 발산한다 라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의 예제를 통해서, 즉 앞의 예제를 적분 판정법으로 풀었어요. 적분 판정법을 통해서 p급수 판정법이라는 새로운 판정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p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이렇게 생긴 급수인데 항을 나열해 보면 n이 1이면 1의 p승분의 1, n이 2면 2의 p승분의 1, n이 3이면 3의 p승분의 1, 이렇게 항이 만들어지죠. 해서 무한히 더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급수를 여기 n의 몇 승 하는 이 수를 가지고 이름을 줘서 이 값이 p면 p급수라고 부른다. 됐죠?
그리고 판정법은 조금 전에 예제를 통해서 보니까 P급수는 P가 1보다 클 때에만 수렴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P급수 판정법을 하나 또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급수 판정법을 가지고 P급수에 대해서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3승분의 1. 항이 어떤가요? 첫 번째 항은 1의 3승분의 1, 두 번째 항은 2의 3승분의 1, 세 번째 항은 3의 3승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급수는 P급수인데 P가 3인 경우지요. 예, P가 3인 P급수예요. 즉 3급수라고 불러도 됩니다. 예, P가 3이 되는 P급수다. 그렇다면 당연히 P급수 판정법을 쓰면 됩니다. 예, 3은 1보다 크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이제 다시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필요 없이 P급수 판정법을 얻었으니까 P급수 판정법을 통해서 P가 1보다 크다, 수렴한다. 예,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죠? 예, 첫 번째 항은 1분의 1, 1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이렇게 더해지는 급수를 우리 앞에서 조화급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화급수는 여기 분모에 n하고 되어 있는 것을 n의 1승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1이 왔으니까 P가 1인 P급수다라고 분류를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1보다 크진 않지요. 1보다 커야 되는데 1이에요. 그러면 같거나 작으면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급수 판정법을 쓰면 조화급수 1보다 큰 경우가 아니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것은 SN을 가지고 약간 조작해서 S1, S2, S4, S8 이렇게 가면서 조작을 해서 발산한다라는 걸 알아냈었죠. 그런데 P급수 판정법을 알고 나니까 그냥 바로 P의 값을 가지고 바로 판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P급수는 P가 1보다 클 때에만 수렴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발산 판정법 배웠죠? 적분 판정법 배웠죠? 그걸 가지고 P급수 판정법 만들어냈죠? 이제 판정법이 벌써 3개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판정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비교 판정법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비교 판정법은 그 항이 전부 0보다 큰 수, 0보다 큰 수, 그런 항을 갖는 급수를 양항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교 판정법은 양항급수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양항급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써서 항을 나열해 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이런 급수죠. 또 하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런 급수를 가지고 올게요. 이것은 b1 플러스 b2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더한 거죠. 둘 다 양항급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an도 bn도 0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양항급수가 두 개 있을 때 그때 두 개의 항이 항상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an보다는 bn이라는 항의 값이 항상 큰 수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급수라는 것은 시그마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값을 다 더한 것이 작은 값을 다 더한 것보다는 당연히 큰 값을 갖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n보다는 bn이 더 큰 값을 갖는다 그러면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을 비교를 하면 큰 값을 더한 것이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양항급수다 그랬으니까
작은 급수도 0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쪽에 있는 큰 급수, 시그마 bn, 큰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걸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값이 있다면 시그마 an은 0보다는 커야 되고 bn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유한한 값을 갖게 되죠. 그렇죠? 해서 큰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급수도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을 비교 판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제의 대우도 같은 진리값을 가져야 되죠. 그렇다면 결론을 부정하면 시그마 am이 발산하면, 즉 작은 급수가 발산합니다. 그렇죠? 예, 작은 급수가 발산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값도 당연히 발산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수렴할 수가 없어요. 해서 작은 급수가 발산하면 큰 급수도 발산한다. 같은 말로 큰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급수도 수렴한다. 이것을 비교 판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판정법을 이용해서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 이 급수가 수렴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항을 한번 볼까요? 분모에 2의 n승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분모에서 1을 없애면 분모가 원래 있던 것보다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전체는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면 2의 n승분의 1이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큰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한 것들도 같은 부등호를 유지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 우리가 문제에 갖고 있는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분의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n이 1, 2, 3, 4 이렇게 가도 0보다 작은 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양항급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 급수를 보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분의 1. n이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의 1승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3승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나가니까 앞에 있는 항에 2분의 1을 곱해서 뒤에 있는 항을 얻고 있죠. 그렇죠? 앞에 있는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뒤에 있는 항을 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급수는 기하급수지요. 그렇죠? 그런데 2분의 1씩 곱하고 있으니까 공비는 2분의 1이지요. 그렇다면 공비의 절대값, 2분의 1의 절대값, 2분의 1인데 이 값이 1보다 작아요. 판정법이 있죠, 기하급수. 예,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수렴하는 값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1-r분의 a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만 할 거니까 뭐 값은 여기서는 필요 없겠죠. 수렴한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큰 급수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양항급수에서 그것보다 작은 급수도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 판정법을 써서 판정했습니다. 결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 우리 급수도 수렴한다. 그렇지 않죠? 예.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급수 예제 3번, 교재 예제 3번 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이것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해라 그랬어요. 앞에서 풀어봤던 예제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적분 판정법을 사용했죠. 해서 3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을 주고 이상적분을 이용해서 판정을 했던 그 문제입니다. 자, 가볼까요? 역시 n이 3 이상이다 그러면 3은 2보다는 큰 수예요. 그렇죠? 2.7, 18, 28, 18, 28 이렇게 나가는 그 수보다는 큰 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 n을 계산하면 예, n이 3 이상이면 예, 로그 2라는 값이 1이니까 자연 로그 1보다는 큰 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n이 1보다는 크니까 n분의 로그 n이 n분의 1보다는 크겠죠. 여기 분자 로그 n이 여기 분자 1보다는 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n분의 로그 n 하는 것은 n분의 1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n분의 1은 0보다 큰 값이고 양한급수예요. 자, 그러니까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더해보면 n분의 로그 n 다 더해서 만든 급수하고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다 더해서 만든 급수하고 예, 비교하면 n분의 로그 n을 다 더한 것이 커요. 그렇죠? 그런데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하는 것은 우리가 조화급수의 꼴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화급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돼요. 똑같이 n분의 1을 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조화급수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더해가는 거죠. 근데 조화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정의를 써서 SN 가지고 계산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P급수 판정법을 가지고 계산했었고요. 발산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부터 이렇게 해서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무한히 더한 게 발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3분의 1부터 더한 거죠. 이게 수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게 수렴한다면 앞에 두 개의 항만 더한 거니까 수렴하는 것에 유하는 값을 더하면 결과는 수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을 제외한 1 플러스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급수 3분의 1부터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더해 나간 이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이건 발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뒤쪽에 작은 급수가 지금 발산하고 있어요. 작은 급수가 발산하니까 그것보다 큰 급수도 비교 판정법 예,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 우리는 결론을 줄 수 있어요. 시그마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이것은 발산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n분의 로그 n 이걸 다 더한 급수입니다. n이 3부터 가는 건 발산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여기다가 n이 1일 때와 2일 때를 더해준 거예요. 그렇죠? n이 1일 때 케이스하고 n이 2일 때 케이스 두 개를 더한 거예요. n이 1이다 그러면 1분의 로그 1, 로그 1이 0이니까 이건 0이죠. n이 2다 그러면 2분의 로그 2, 이 값을 더해준 거죠. 그렇죠? 발산하는 값에 이 두 개의 항을 더하면 이 발산하는 급수에 2분의 로그 2가 더해진 거예요. 그게 수렴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발산하는 값에다가 이렇게 유한계항을 더해봤자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이것도 발산할 수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판정법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역시 양항급수에만 사용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양항급수에 사용하는 판정법이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양항급수면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예, 여기 일반항을 가지고 b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bn분의 an 그래서 이렇게 b를 만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봅니다. 그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c라고 할까요? 그때 만약에 그 극한이 0보다 크면 이게 판정의 기준입니다. 0보다 크면 예, 두 개의 급수는 모두 수렴하든지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그러면 시그마 bn도 수렴해요. 아니면 둘 다 발산해야 돼요.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시그마 BN도 발산해야 돼요. 이것을 수렴 발산을 동시에 한다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은 둘 다 수렴하든지 둘 다 발산한다. 그렇다면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하는 하나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 교재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게 수렴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하고 같은 급의 급수를 가지고 판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 항을 보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불편하죠. 없다면 2의 n승분의 1 하는 항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2의 n승분의 1 하는 것하고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하는 것하고 급이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수는 무시하고 치워버리면 2의 n승분의 1은 우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극한비교 판정법을 쓰는 거예요. 해서 이 b를 계산합니다.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과 2의 n승분의 1의 b를 계산하면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을 분모해 줄까요? 2의 n승분의 1을 분자해 줄까요? 그렇다면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분의 2의 n승분의 1 이렇게 b가 만들어졌는데 계산하면 이렇게 안쪽 것 분의 바깥쪽 것 이렇게 계산되지요. 그렇다면 이 값은 2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2의 n승이 결국은 가장 큰 값의 역할을 하는 항입니다. 여기도 같은 거니까 2의 n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요. 그러면 분모는 1이 되겠죠. 분자는 1 마이너스 2의 n승 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n승이 무한대로 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모에 있다면 그것분의 1은 0으로 가지요. 자, 그렇다면 전체는 극한이 1이 됐어요. 그렇죠? 1분의 1 해서 1이 됐습니다. 1은 0보다 큰 수고요. 0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두 개의 급수는 수렴하든지 발산하든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1 이것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문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것도 판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급수는 우리 여러 번 사용했죠. n이 1이면 2분의 1, n이 2면 2의 제곱분의 1, 3이면 2의 3승분의 1 점점점 앞에다가 계속 2분의 1을 곱하면서 뒤의 항을 얻어가고 있으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기하급수였다.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 2분의 1, 이것은 1보다 작다. 그렇다면 이 기하급수는 수렴한다. 그렇죠? 여러분 연습했죠? 자, 그럼 이 값이 공비가 2분의 1인 기하급수로 수렴하니까 우리 급수도 같이 수렴해줘야 되겠죠. 수렴하든지 발산하든지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급수도 수렴한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교대급수라는 걸 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대급수는 말 그대로 부호를 교대로 갖는 급수다. 그런 뜻이에요. 부호를 교대로 갖는다라는 거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온다. 항에서 0보다 큰 수가 한 번 나왔으면 그 다음엔 0보다 작은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엔 다시 0보다 큰 수가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순서는 0보다 큰 수가 제일 먼저 나오든 0보다 작은 수가 제일 먼저 나오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교대로 나오는 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n이 1부터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교대급수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 부호는 마이너스 1에 몇 승 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n이 1부터를 유지해가지고 앞에
플러스가 먼저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짝수승이 돼야 플러스가 되니까 n이 1일 때 짝수가 되려면 하나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곱하기 bn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에서 부호를 제외한 부분, 즉 an의 절대값을 취하면 부호가 사라지죠. 그 부분을 b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bn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급수 시그마 마이너스 1의 몇 승 그리고 bn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bn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n의 절대값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하는 것을 bn으로 표현해 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bn 이렇게 표현되니까 n이 1부터 갑니다. 그러면 짝수승부터 시작해요. 플러스부터 시작합니다. 해서 b1 그 다음 부호가 바뀌지요. 계속. 예, 그렇다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b2 그 다음은 플러스 b3 그 다음은 마이너스 b4 예,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교대급수의 예만 들어보고 예, 우리 판정하는 방법은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자, 항을 써볼까요? n이 1이면 1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승 짝수승이니까 1. 그렇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은 n이 1씩 증가할 때마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뀝니다. 플러스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다시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여기 n분의 1 하는 것도 분모가 1씩 커집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1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그렇죠? 예, 해서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은 플러스 5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은 플러스 7분의 1. 예, 이렇게 진행되는 급수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왔으니까 교대급수네요. 어렵지 않죠? 예, 교대급수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화급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이름을 주겠습니다. 예, 조화급수라는 것은 예, 우리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조화급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급수는 조화급수에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급수를 이름을 주겠습니다. 예, 이것을 교대조화급수라고 불러요. 교대조화급수 기억해 두세요. 예, 뒤에 가서 교대조화급수는 수렴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다라는 것도 뒤에 가서 급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예. 자, 교대급수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 자,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 하는 게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가 이것에 의해서 바뀌겠죠? 교대로 바뀌겠죠? 그럼 교대급수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항을 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이 1부터 가고 있으니까 분모는 2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n이 1부터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값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분모는 2, 분자는 1.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시작했어요. 분모도 n 플러스 1, 분자 n 이렇게 표시됐으니까 분모도 분자도 n이 1씩 증가하면 분모도 분자도 같이 1씩 증가하죠. 그렇죠? 2분의 1부터 시작했으니까 분모 분자를 1씩 증가시키면 3분의 2. 그렇죠? 부호 바뀌고 플러스. 그 다음 분모 분자 1씩 증가시키면 4분의 3. 부호 바뀌고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또 분모와 분자 1씩 증가시키면 5분의 4. 부호 바꿔주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5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5 그 다음은 플러스 7분의 6 어렵지 않죠? 예, 역시 부호가 교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교대급수다.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대급수 판정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판정법을 가지고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